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의사입니다. 오늘은 한일 국방 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한국과 일본, 미국을 끼고 방위 협력을 요즘에 좀 강화해 나가는 추세죠. 그런데도 이제 일본은 줄곧 그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을 해서 마찰을 빚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그 사용했던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분 그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실까요? Uh, Japan saying that South Korea is its defense cooperation partner, but then it is making an obstinate case that Dokdo Island is its own territory. 자, 여기서 이제 영토는 뭐 테리토리라고 많이 쓰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걸 꼭 세분화해서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영해, 영공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 영해, 영공, 영토 그러면 각각 territorial sea, territorial airspace 그리고 territorial land 이렇게 해서 이 영해, 영공, 영토를 이제 합쳐가지고 그 영역이라고 하죠, 영역. 그래서 시사 외교 지문 뉴스 같은 데서 가끔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협력은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원팀으로서 한 원팀이 된 것처럼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같이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데 이 협조는 상대방이 뭔가 추진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도울 조자를 써서 코디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쌍방이 같이 한다고 해서 공조, mutual coordination 아니면 음악 쪽에서 이제 빗대서 같이 협연하듯이 공조를 한다고 해서 concerted efforts 묘사 표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 이건 협력 협조 다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나치 부역, 뭐 일제 부역자 같은 거 할 때 적국을 도울 때 이 표현 꼭 쓰셔야 합니다. collaborator. In its defense white paper published this year, the Japanese government reiterated an obstinate, stubborn claim that the Dokdo Island is its inherent territory. 자, 여기서 고유, 원래부터 자기네 땅이라는 그 얘기죠. inherent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가끔 이제 혼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원주민, 미국의 이 인디언 때문에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인디지너스는 토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주민과 비슷하게 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쓰는데 좀 차이는 이 네이티브는 원주민이라고 해서 from the very beginning부터 그랬다는 거고요. 이 인디지너스는 맨 처음부터가 아니라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아가면 한동안 살아가면 이 토착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관련해서 좋지 않은 묘사를 하고 할 때 토착 외구, 한국의 토착 외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럴 때 이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털은 이제 그 근본 그리고 또 기초 체력 경제 쪽에 하면 이럴 때 이제 쓰고 하는 말인데 이런 단어들 또 inherent하고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이 백서는 방위 산업 방위 분야에 이런저런 정부가 해온 일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전체적으로 담는 그런 문건이죠. 이걸 원래 흰색 커버 페이지에서 방위 분야에서 그거 썼다 해서 붙은 별명 같은 거죠. 그걸 외교에서는 청색 커버를 원래 썼다 그래서 화이트 페이퍼 대신에 블루 페이퍼라고 합니다. After officializing the such argument for the first time in 2005, it's been making the claim for 20 years in a row. 20년째 줄곧 끊이지 않고 그래서 20 years in a row 내지는 20 consecutive years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And the ties with newly defined the ties with Seoul as a
significant neighboring state with which to cooperate as a partner. And then evaluated that the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has grown in significance. 자, 규정 stipulate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stipulate는 이제 법령 같은데 이러저러한 내용을 예를 들어 뭐 처벌 내용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할 때 그런 식일 때 이제 규정을 쓰고 지금 여기서처럼 A는 B다라고 마치 사전에서 정의를 내려놓듯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define 추천합니다. 자, however, the meaning of its meaning has been tarnished in the wake of the 독도 problem, 독도 issue. 퇴색은 이제 이 빛이 발했다는 거죠. 좀 쉽게 말하자면 좀 부옇게 그 본 의미를 색이 바래듯이 잃어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비슷한 거지만 좀 더 센 표현이 있어요. 무색해졌다. 그래서 둘 다 색을 기본으로 해서 이 묘사로 쓰이는 표현들인데 이 무색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본질적인 그 원래 색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걸 섀도우 아시죠? 그 그늘이라고 하는 그걸로 덮여서 위에서 그늘이 덮어서 완전히 그 빛을 잃어버린다는 overshadow라는 말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무색해진. 자, 그리고 무산과 무색 또 구분해 두시는 게 좋은데 이 무산은 그 뿔뿔이 그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웠지만 무산되었다. 그렇게 할 때 something the plan went up in smoke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 visualize에 대비해서 여기 formalize 있죠? 정식화하다라는 얘기죠. 정식. 그래서 공식과 정식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So Tokyo adopted the 2024 Defense White Paper in its cabinet meeting on 12th. 자, 이 내각회의 준말인데 그 내각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국무회의라고 그러죠. 내각회의를. 그래서 영무는 그냥 캐비닛 미팅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국무를 처리하려면 국무위원회 북한에 그런 그 시기일 때 state affairs를 쓰죠. 국무. Explaining about the security conditions of the Indo-Pacific region, Tokyo wrote, quote, the four northern territories which are our inherent ones, which expressed as four Kuril Islands in a Japanese way, still exist in a state of in an unresolved state when it comes to the territorial issue. And Takeshima, including Takeshima, which is the term Japan insists on calling Dokdo Island. 여기서 제가 expressly 이제 동사를 그대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이제 이 명사 형태로 갔을 때 expression 말고 language라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그거를 이제 묘사로 표현이라는 의미로 원어민들이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서 Japanese way of language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The expression is the same as that of those of last year, and in the security security environment map surrounding our country, Japan marked it as a territory issue over Takeshima and inserted Dokdo Island also into the map for watchkeeping and surveillance.
자, 여기서요, 그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지금 이게 그 물리적으로, 에워싸들, 포위하듯이 그런,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 뭐뭐를 둘러싼, 논쟁,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래서, surrounding도 그런 의미로 이제 가능은 한데, 이 둘러싼 그대로 쓰는 식으로요. 근데 그거는 이 포위라는 의미도 encircle처럼 있기 때문에, 오버라는 이런 문제 묘사를 할 때 둘러싸는 오버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계와 관련된, 뭐 경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군사적인 무력을 동원해 진짜로 그 감시하고 경계하는 그런 경계죠. 그러니까 watch keeping, watch standing, 그 다음에 그 군에서 미군이 operational security 뭐라든가 그 perimeter security 외곽 경계할 때 쓰는 그 security가 가능합니다. 쓰시면 좀 안 좋다고 보는 게, 자기 혼자 일반인들의 그 감정상 느끼는 그런 군의 이제 총 들고 하는 이런 경계 활동이 아니라, 그럴 때는 vigilance, 그 다음에 alert,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비껴 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밑에, 관련해서 이 경계 감시와 비슷한 문구도 보시면, 인텔리전스는 정보, 첩보 계통의 정보인데, 이걸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할 때 인포메이션 정보와 헷갈리지 않게 대외 정보라고 한번 구사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됐고, 그 다음에 정찰 2개, 그 다음 수색, 탐색, 검색, 그리고 이게 샅샅이 뒤진다는 의미인데, 이걸 scout for something 이렇게 해서 수색이나 탐색의 대체어로 미군이 종종 씁니다. 자, 그리고 인양인데, 이게 해군의 SSU에 해난 구조대 할 때 그 살비지를 구조라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씁니다. 자, 그리고 준설, 그리고 초계, 순찰, 정찰,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퍼트롤이 있는데, 이건 퍼트롤십, 퍼트롤 에어크래프트 하면 고민하시지 말고 그냥 초계함, 초계기, 적기가 출몰이 예상되는 지역에 군함 따위를 보내서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걸 나타내죠. 초계라고 합니다. 초계 경계하는. 자, 그리고 이 클레임이 명사도 그렇고 동사도 그렇고 주장이라고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위에서 한 번 정도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분쟁 대상인 땅을 가지고 분쟁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클레임 동사를 쓰면, 아니 좀 보셨죠? claim, Japan is claiming 독도 아일랜드, 이런 식이 되면 이거 자체가 territorially claim 의미로 요즘에 많이 쓰죠. 그래서 영유권 주장을 한다는. 그래서 이거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표기는 이제 이 describe, wrote, 제가 아까 아마 그냥 단순히 썼다 그래서 wrote라고 이제 한 것 같은데, 방위백서에 표기를 할 때 이게 병기할 때 함께 병행해서 동시에 써놓는, 이럴 때 기자가 표기죠. 그때 정식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한다 그래서 concurrent marking 이렇게 쓰죠. 그래서 병기, concurrent marking 할 때 표기, marking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던 청서, 블루 페이퍼만 넣어서 하면 아까 거의 다 했던 문구가 되겠고요. But then, it newly referred to South Korea as a partner and a significant neighboring state, which is a more positive description compared to last year.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in its diplomatic blue paper published back in April used the language partner when referring to South Korea 14 years after 2010.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방금 전에 제가 이 표현 아까 말씀드렸던 랭귀지를 일부러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뭐뭐 만에라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짧을 때 3초 만에 뭐 했다. 그때 in just 3 seconds 아니죠. 그 다음에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아무것도 없으면 일단 제일 무난한 게 그거죠. 여기서 for the first time in 14 years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기간,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후에, 이거 이후에 뭐 했다. 그러면 그냥 14 years after 이렇게만 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처럼 47년 만에 무죄다. 정말 긴 세월 만에. 이 무죄는 for the first time 당연히 안 되죠. 한 번만 무죄 판결이라는 건 한 번 나면 끝나는 거죠. 일사부재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안 맞고 짧은 기간 안 맞고 그다음에 뭐가 연결시킬 것도 없을 때 그것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장장 긴 이런 것들이죠. 장장 1년 5개월 만에 무죄 판결이 나온 이석기 전 의원, 통진당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럴 때 after 47 long years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겠고요. 하나 더, 자, 중요한 건데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반 멈췄다가 늘 했던 군사훈련을 멈췄다가 그렇게 다시 재개할 때 그런 식일 때는 hiatus라는 단어를 넣어서 after a hiatus of 3.5 years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So, in its defense white paper, Tokyo wrote, quote unquote, Seoul is a significant neighbor with which to cooperate as a partner for responding to various goals and affirm its tact to beef up trilateral cooperation. 자, 과제 있죠. 과제하면 어사이먼트를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데 어사이먼트 뭐 학교에서 대학 같은 데 레포트 낼 때 외에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정 수행 과제 같은 거 할 때 태스크나 고을이 주종을 이루고요. 어사이먼트는 또 군사 쪽으로 오면 PCA라고 해서 Permanent Change of Assignment에서 보직 변경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자리를 바꾸는.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확인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단순 사실 확인일 때는 confirm, 그리고 이 따져보듯이 할 때는 verify인데 이거를 따진다고 볼 수는 없죠. 협력을 하자는 마당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주는 그런 의미의 확인, affirm이나 assure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침을 제가 TACK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게 take a tack to do something 이런 구조로 동사구로도 쓰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을 이제 보면 diplomatic tack, TACK 이렇게 해서 외교 방침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방침. 지금 제가 여기다 넣었네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나오는 the new diplomatic tack 이렇게 해서 외교 방침이라는 얘기입니다. tack, TACK. 네, TACK. So it also introduced specifically introduced to how to resolve the discord involving Japanese patrol aircraft that occurred while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s P-1 patrol aircraft buzzed near the RKNS Hwanghae-to Daewang, threatening it in December 2018. 자, 잠깐 풀어볼까요? 저공비행, 낮은 고도로 나는 거죠. 그러면 쉽게 low altitude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 저공 비행을 하면은 낮게 깔리면 우웅하는 소리가 들리잖아. 그게 buzz라는 벌들이 우웅할 때 내는 소리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는 단어죠. 그걸 buzzing이라고 해서 저공 비행을 미군이 자주 씁니다. 그걸 쓴 거고요. 자, 그리고 RKNS라고 했죠. RK 대한민국, N이 Navy, 해군 함이니까 ship 넣어서 RKN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관사 덜을 꼭 넣어주시는 게 정식입니다.
그 함정 명칭, 배, 선박, 민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해상이 있죠. 바다 위라는 얘기인데, marittime을 기본적으로 쓰죠. 그 해양이라는 말도 있어요. 해양을 marine animal 이럴 때 해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marine은 해병대가 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해양 작전, 해양 강국할 때 oceanic operation 내지는 oceanic power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 언더시라는 말, 해양과 해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언더시를 하면 해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또 해중이라고 해야 됩니다. 정식으로. 그 군사적으로 특히 들어갔을 때는. 해저는 바닥 밑이죠. 끝에. floor. 그래서 seabed라고 하죠. seabed, bed. 그 밑에 깔려 있는. 그래서 이거는 해중.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수중 있죠? 수중, 수상은 군사적으로 subsurface 그리고 surface 이렇게 갑니다. So Japan has claimed so far that it irradiated radar waves at the the South Korean naval ships irradiated radar waves at its patrol aircraft, but Seoul has been lashing back, has been refuting. 네. 자, 잠깐 보시죠. 조사는 이제 한자로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제 글로 보면은 쉽게 좀 식별이 한자를 이제 판독을 하면 가능한데 뭐 말로만 하면 좀 어쨌든 힘들 수도. 여기서는 이제 레이더를 조사한다고 그러 있고 뭐 내용이 돼 있으니까 레이더를 뭐 인베스티게이트 할 리는 없겠잖아.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레이더를 쏜다는 얘기죠. 쏠 사자를 써가지고 사격할 때 쓰는 사자를 써가지고 그걸 irradiate라고 이제 동사를 하시는데 요것도 했었어야 돼. 조준 i.e. aimed a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조준은 자 갈등이 있죠. 이 갈등, 반목, 분쟁, 충돌 이런 것들이 conflict라는 단어가 이런저런 해석들이 다 돼요. 그런데 더 선명하게 갈 수 있는 갈등은 discord, 고부간의 갈등. 좀 이게 수위가 외교적으로는 가장 낮다고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런 식으로 할 때 sad 갈등가 돼서 썼던 말이에요. sad discord. 그리고 반목 이 feud, feud, 그다음 dispute, contest, 그다음 충돌은 경우에 따라 clash, crash, collision 추천하고요. 자, 끝에 제가 이 반박과 반발이 있는데 아까 반발을 처음에 썼다가 바꿨어요. rather 이렇게 하면서 이 반발은 강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lash back 내지는 push back 이렇게 하시고요. 반박은 논리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refute, retort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일 국방협력 관련해서 또 갈등 문제도 다뤄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